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사업 개발 담당 김윤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기술과 이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현대화로부터 레드시프트 아키텍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방안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다음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난 수년간 계속 증가해왔죠.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일단 초기 용량을 구매하면 데이터가 증가할 때까지 활용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데이터 볼륨이 구매 용량에 근접하면 성능은 떨어지고 유저들은 불만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IoT 데이터, 로그 파일, 클릭 스트림,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이벤트 데이터들의 증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위해 설계되지도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완전한 파악을 위해 우리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싱글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와 검색이 어렵습니다. 데이터는 사일로화되어 있거나 반대로 EDW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즈니스의 변화 속도는 점점 가속화하고 있고 유저들은 분석 결과를 즉시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성능, 가용성, 비용, 관리 편의성, 유연성, 보안 등 여러 가지 측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의 마이그레이션을 원하는 고객이 역시 늘어나고 있죠. 레거시 데이터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과제 중 하나는 수집 이후에 가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 구매와 업그레이드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데이터가 오픈 포맷이 아니거나 사일로화되어 있어서 다른 데이터들과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점, 데이터가 카탈로그화되어 있지 않거나 그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저 수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제 레드시프트와 데이터 레이크가 결합된 솔루션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현대적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IoT 데이터, 로그 파일, 클릭 스트림, 소셜 미디어 등의 비관계형 데이터들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러한 비관계형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 적합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관계형, 비관계형 모든 데이터에 대한 싱글뷰가 필요합니다. 이벤트 데이터는 비즈니스 데이터와 멀어져서는 안 되며 그러면서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속도와 용량 그리고 다양성을 모두 따라잡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더욱 복잡하면서도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 스트림 데이터와 매출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고객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는 비즈니스의 피크 레벨을 감안하여 용량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용량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여러분의 IT 자원을 전략적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업과 업그레이드를 할 시간에 시장 예측 모델과 회사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자본 지출을 변동 비용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변동 비용조차도 규모의 경제 덕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왜 AWS에서 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서버리스 데이터 레이크에 이르기까지 AWS에 성숙되고 통합된 분석을 통해 조직은 데이터로부터 신속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답을 얻는다는 것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분석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덜 든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AWS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컴퓨트, 네트워크 인프라와 완전하게 통합된 분석 스택, 최고의 성능과 저비용, 사용이 쉬운 예측 분석 및 머신러닝 분석을 제공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그들의 데이터와 분석 아키텍처를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데이터 레이크를 셋업하고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 로딩, 데이터 흐름 모니터링, 파티션 관리, 암호화와 키 관리, 열 기반 포맷 변환, 액세스 관리 등의 많은 수작업과 시간을 소모합니다. AWS는 고객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를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만에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AWS의 레이크 포메이션은 IT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셀프 서비스 데이터 탐색 및 액세스 관리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어떤 분석 도구도 지원하며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의 중복도 방지해 줍니다. 아마존 S3는 스토리지 계층과 더불어 컴퓨팅 계층과 고급 분석에 필요한 속도와 확장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강건한 기반 위에 만들어진 데이터 레이크는 고객들이 낮은 비용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AWS의 분석 서비스들은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나 EC2 스팟 인스턴스의 장점과 강력하게 통합됨으로써 다양하면서도 성숙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하다면 머신러닝과 AI 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비용 추가 없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WS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RDS, 오로라, 그리고 몽고DB, 레디스 등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다이나모DB, 다큐먼트DB, 엘라스틱캐시 등을 제공합니다. 테라데이터와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레드시프트, 온프레미스 ELK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매니지드 스트리밍 for Kafka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드시프트를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현대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낮은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오퍼레이션 데이터 분석으로서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분야는 고성능의 BI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번째 데이터 레이크 분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트렌드들로부터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레이크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야의 리더입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상대적으로 정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페타바이트급의 복잡한 분석 쿼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레드시프트는 매우 특별합니다. 한쪽 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다른 한쪽 발은 데이터 레이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레이크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레드시프트는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 쿼리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으로 S3에 이미 존재하는 에이브로, CSV, 그록, 제이슨, ORC, 파케이 등의 오픈 파일 포맷을 가진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이면서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저장하고 그 외 엑사바이트급 데이터들은 S3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을 넘나드는 쿼리를 실행하여 각각의 데이터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는 레이크 포메이션을 이용하여 몇 주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레드시프트는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글루는 레드시프트로 ETL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는 준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 변환하여 레드시프트에 저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퀵사이트를 이용하여 리포트와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연동되는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 레이크로 로딩하고 글루와 람다를 이용하여 가공, 변환한 다음 레드시프트로 로딩합니다. 이는 BI와 대시보드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됩니다. 레드시프트는 또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쿼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크와 연동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연동하는 레드시프트는 복수 개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부서별 다중 클러스터를 이용함으로써 비용 구조나 성능, SLA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전사 데이터를 레이크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는 스펙트럼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AWS 서비스가 아니고 레드시프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S3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로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쿼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도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를 로컬 스토리지와 데이터 레이크 사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성능은 아주 뛰어난데요.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140TB의 주문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 20년 동안 저장한다면 엑사바이트 규모가 됩니다. S3에 약 1억 9천만 개의 파일로 저장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만일 하이브를 이용한다면 1000노드가 필요하고요. 쿼리를 한다면 약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펙트럼과 레드시프트 20개의 노드를 이용한다면 173초, 약 3분 이내에 쿼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실제 고객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퀴녹스는 테라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이 좋지 않았죠. 레드시프트와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여 연간 유지 비용의 80%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원을 들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매한다면 그 업체는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매년 요구할 겁니다. 보안 업데이트 설치밖에 안 했는데 말이죠. 레드시프트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비용 이외에도 에퀴녹스는 몇 시간 안에 데이터 통합을 쉽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유지 보수도 거의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에퀴녹스는 애플 헬스로 연동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그들의 피트니스 기계들에서 나오는 머신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클릭스트림, 소셜미디어, 사이클 머신의 로그 데이터, 피트니스 클럽 관리 데이터 등을 레이크하우스에 통합하였습니다. 에퀴녹스는 매우 유연하고 데이터 크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쿼리 성능이 뛰어난 아키텍처를 갖추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함으로써 수집되는 데이터의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에퀴녹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드시프트의 아키텍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컬럼 기반의 병렬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가장 위에 녹색 박스를 보시죠. 여러분들은 JDBC, ODBC를 통해 레드시프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파이썬이나 R, 루비 같은 다른 랭귀지를 사용하신다면 오픈소스인 PostgreSQL 드라이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리더 노드에 연결하게 됩니다. 리더 노드는 아래에 있는 컴퓨터 노드들과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노드가 3개밖에 없지만 최대 128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컴퓨터 노드들은 각각의 로컬 데이터를 병렬로 읽고 쿼리를 처리합니다. 그 결과는 리더 노드로 보내지고 다시 SQL 클라이언트나 BI 툴로 전달됩니다. 또한 레드시프트는 백그라운드 작업으로서 S3를 타겟으로 하는 백업과 리스토어를 수행합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노드들은 컴퓨터 노드와 S3 데이터 레이크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이 노드들은 쿼리 시에 확장되는 또 다른 컴퓨터 노드들로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파케이 같은 오픈 포맷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레드시프트로 보내줍니다. 또한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와 조인 작업도 수행합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이벤트 데이터 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보내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는 기본적으로 리더 노드와 컴퓨터 노드로 구성됩니다. 레드시프트가 클러스터가 S3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하려면 중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데이터 레이크는 레드시프트의 로컬 스토리지보다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 로딩을 위해 많은 병렬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데이터 레이크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양은 작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배제하고 컬럼 기반 포맷과 압축을 사용해야겠죠. 데이터 레이크로부터 레드시프트로 보내지는 데이터의 양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데이터를 캐싱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역할을 위해 스펙트럼 노드는 쿼리 실행 시에 확장되어 데이터 레이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가지 예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파티션되어 저장된 데이터의 스키마를 보시면 연, 월, 일, 그리고 국가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0년치에 195개국이기 때문에 총 142만 3,500개의 파티션을 처리해야 하는군요. 쿼리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읽어야 하는 파티션은 195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와 조인한다면 실제 읽어야 하는 파티션은 12개로 줄어듭니다. 레드시프트 노드들의 계층 구조로 말씀드리면 수백억 개의 행을 가지는 주문 데이터를 스캔해야 하지만 이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로컬에 있는 제품 수백만 행과 상점 수십만 행은 레드시프트 컴퓨트 노드에서 처리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수백억 개의 행이 있지만 쿼리를 분석하여 읽어야 하는 파티션의 개수를 동적 그리고 정적으로 줄여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로딩되는 데이터의 양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마저도 스펙트럼 노드에서 캐싱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쿼리를 반복 수행하더라도 성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결합된 레이크하우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개드릴 고객은 워너브라더스 게임입니다. 이하 워너게임즈라고 하겠습니다. 워너게임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위해 데이터 수집, 변환, 그리고 소비의 단계별로 다양한 도구와 AWS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너게임즈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 14개의 프로덕션과 6개의 넌 프로덕션으로 구성되어 총 20개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싱글 또는 멀티 테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로컬 스토리지로 200TB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1PB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도 있어서 데이터 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쿼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같이 사용했고요. 월 최대 1PB 이상이 스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크게 게임 데이터 수집, 마케팅, 그리고 기타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프카를 통해 수집된 클라이언트 이벤트와 서버 이벤트들은 스파크 스트리밍을 거쳐 오퍼레이션 레이크에 저장되고 이는 다시 각각의 게임별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로딩됩니다. 각 레드시프트는 게임별 DW가 되는 것이죠. 마케팅 데이터는 아카를 거쳐 분석 레이크로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는 게임별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중앙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외부 데이터로 쿼리하게 됩니다. 기타 데이터들 역시 분석 레이크에 저장되고 게임별 DW와 중앙 DW에서 외부 데이터로 쿼리하게 됩니다. 레이크하우스 처리 패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각 게임별 레드시프트는 게임 이벤트 데이터를 운영 레이크에서 로딩하고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 레이크로부터 쿼리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조인하고 가공하여 결과를 다시 분석 레이크로 내보냅니다. 분석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후 다른 분석 서비스들이 액세스하여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턴에 다른 운영 데이터를 조합하여 EMR에서 데이터 가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가공을 레드시프트가 안 하는군요. 그 결과는 다시 분석 레이크에 저장되고 스펙트럼을 통해 쿼리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가공이 실행되고 그 결과는 다시 분석 레이크로 익스포트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EMR과 레드시프트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중앙 DW의 경우는 데이터 레이크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지 않고 쿼리를 수행한 결과만을 가공하여 데이터 레이크로 내보내는 패턴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로딩되지 않고 단지 레드시프트의 병렬 처리 능력을 이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너게임즈에서 볼 수 있듯이 DW와 데이터 레이크가 결합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강력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크하우스가 가능하려면 먼저 글로우와 같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레이크 포메이션이 있어야 하고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시프트에서 가공된 결과를 다른 분석 서비스들과 공유하기 위해 익스포트 기능이 있어야겠죠. 워너게임즈는 AWS의 레드시프트와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하여 레이크하우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하우스의 고객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온프리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AWS와 함께라면 이 과정을 보다 잘 준비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찾고 비즈니스 케이스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워크로드를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AWS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마이그레이션 대상 워크로드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고객이 마이그레이션의 난이도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진행 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이후에 고객은 우선 선정된 워크로드에 대해 마이그레이션 POC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워크로드에 대한 상세한 어세스먼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전체 마이그레이션의 범위와 소요 기간, 복잡도가 파악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만 오늘은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드시프트 마이그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SCT입니다. SCT는 로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스키마와 데이터를 추출하여 레드시프트에 적합한 형태로 만듭니다. 이는 S3에 저장되고 다시 레드시프트로 로딩되게 됩니다. 또한 SCT를 실행하면 마이그레이션 보고서가 자동으로 산출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라이선스에 대한 평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부적합한 요소들, 현재 하드웨어 구성, 여러 가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제한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외에 AWS는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려는 고객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레드시프트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AWS의 전문가 풀과 SCT 및 기타 도구들을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 대상 워크로드들을 파악하고 투비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 전략, 예상되는 리스크 및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1 내지 2주일간의 기간 동안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레드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시는 고객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WS에는 회사를 위한 맞춤 교육과 온라인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고객께서는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션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분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리소스 허브를 방문해 주십시오.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